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 코드 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7일 월요일 11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한 분께서 차트 분석을 좀 해달라, 뉴스는 이제 본인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붙어야만이 조금 더 상방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붙게 되었을 때는 조금 약세 국면을 보느냐,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어, 좀 까다롭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올라가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매물대예요. 예, 다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뭔가 좀 큰 호재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지금 물론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mRNA 쪽 아니면 바이오주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흐름이에요.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원전 관련주들만 조금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뉴스발 같은 게 좀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최소한 만약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저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뭐 일봉상에서도 보든 아니면 분봉상 60분 봉상에서 보든 이 60분 이 50분 선이나 아니면 이 이동평균선 50이나 아니면은 일봉상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깨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단기 추세라고 하면 20선이죠. 20선인데 20선 밑에 있으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고, 20선 위에 있으면은 추세 반등을 열어두면서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기 이평 60선에 이제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는 구간인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데 뭐 도움이 많이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어렵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트 기준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뭐 20선을 볼 수도 있는 거고 5일선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11선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120선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중기라고 하면은 60선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선이 깨지면은 조금 60선을 회복을 하고 안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고요. 예.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홀딩을 하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패턴을 보면은, 근데 얘 ST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60선을 깼을 때 여기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60선 밑에죠. 여기 녹색선 60선이니까 실제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좀 예인 것 같습니다. 60선이 깨졌을 때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은 60선이 깨진 다음에 강한 반등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통계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켜보는 게 맞겠죠. 지금 당장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뉴스를 보셨다라고 하시면은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가 mRNA 백신 원액 한국에서 생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모더나의 최고 사업 책임자 CCO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mRNA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실제 지금 완제 포장 정도만 이제 삼바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원액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있는 한 바이오 제약사에서 이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며, 단순한 제조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이제 밝혔다. 그래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쓰는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은 미국의 제약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RNA 분야 의약품을 연구 개발해왔고 10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 백신 완제 공정을 맡기는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리고 원액은 스위스 론자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특정 기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래도 이런 게 나오면 좀 기대감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죠. 관련주들 뭐 ST팜, 진원생명과학, 뭐 이현제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mRNA 의약품의 경우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므로 제조 설비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투심에 있어서 상당히 더 괜찮은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인 설립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더나 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기도 완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몰빵된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에서 좀 돈이 좀 분산이 돼야 이쪽 그 mRNA 관련 섹터로도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mRNA 관련해서 지금 이현제약이 좀 대장주격으로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얘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실제 근데 또 이게 좀 순환매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뭐 어느 날은 지금 원전이 메인 테마긴 한데, 또 만약에 얘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이 또 예매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이준석 관련주나 아니면 윤석열 관련주들로 또 수급이 이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 이동 방향이 이제 제약바이오주로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기다리겠다라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저라면은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진원생명과학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얘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15분봉,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괜찮게 많이 주어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 안착 여부 보면서 얘가 가면은 여기 지지받으면 좀 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매매 관점이나 아니면은 종목을 추천하는 관점으로 이제 볼까 했었는데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를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 뭐 강하게 뚫어줬다라고 하면 강하게 뚫어준 건 맞는데, 여기서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타이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항받고 빠지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쉽사리 이게 뭐 어디인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매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지 라인, 이런 저항 라인을 얘가 막 돌파해서 산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산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흐름이 여기 제약바이오주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관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요. 뭔가 돈이 들어와야 얘도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니까 갈 자리에서 또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강한 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모펀드도 사긴 사요. 꾸준히 뭔가 다른 데서 들어오긴 하는데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사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뭐 말리진 않지만, 좀 더 바로 수익을 내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래량이나 아니면 수급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무료 추천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이나 지수 영향을 안 받는 좀 시장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 옆에 AP 메신저 들어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를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제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이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